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또 관련한 또 이슈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영 안 엉망이었다 좋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2주 전만 해도 3% 정도였는데 이제 73%로 굉장히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뉴욕만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외에는 별다른 봉쇄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역시 연말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뉴욕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로드웨이 공연 아닙니까? 그럼요. 대표적인 네. 공연이 라이온 킹이라든지 해밀턴이라든지 하는 이런 공연들인데 이런 공연들이 모두 다 이 오미크론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에 예약을 받더니 네. 2년 전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약 건수가 한 15%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15% 정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연말이면은 맨하탄이라든지 이 뉴욕의 호텔들은 꽉꽉 들이차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네. 현재 그 점유율이 58%, 5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 결국 호텔 방의 한 절반 정도가 비어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겠느냐. 결국 그렇겠죠. 소비를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여기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당초에 미국의 1분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3.5%일 거다, 3.4%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2.5%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봉쇄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지금 현재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앞서서도 지금 브로드웨이 말씀해주셨지만은 새해 맞이하는 또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뉴욕의 대표적인 그 새해맞이 행사가 볼드롭이라 그래가지고 왜 볼이 이렇게 떨어지는 행사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딱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 보셨어요? 네.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듭니다. 그 맨하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여드는데 이번에는 한 15,000명 정도로 축소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트래팔가 광장입니까? 거기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있는데 이건 역시 취소가 됐고 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불꽃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취소. 그리고 베를린의 새해맞이 행사도 취소된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은 이런 오미크론 때문에 뭐 전염력은 강하지만은 치명률은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의 행사들이 취소가 되면서 또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 박람회라고 하죠. CES, 오미크론 때문에 마찬가지로 김이 빠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 CES가 어떤 행사인지를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CES 그러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96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래됐네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네. 가전제품 위주의 박람회였습니다. 아무래도 텔레비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뭐 주로 이런 박람회였는데 네. 정보통신 그러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박람회는 컴덱스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컴덱스가 2003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실 가전제품하고 정보통신 제품의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CES가 유일한 말하자면 전자제품 박람회로서의 최대 박람회다, 최대 전시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현재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가전제품 회사는 물론이고 자동차 회사 그리고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들도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ES 쇼를 통해 가지고 소개된 그 제품들이 자율주행이라든가 VR이라든가 하는 그런 제품들이 쭉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미래 기술 동향을 알 수 있고 과연 각 그 빅테크 기업이나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는 물론이고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언론기관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런 행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올해는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좀 기대해 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행사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제는 그 오프라인 행사에는 참가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참가하겠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일단 온라인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구글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하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 날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네. 자율주행 픽업 트럭을 갖다가 선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 이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네. GM도 마찬가지입니다. GM도 전기 트럭을 갖다가 선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역시 취소를 하고 CEO가 나서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온라인 연설로 대체를 했다 그럽니다. 이것 이외에도 틱톡도 대면 행사를 취소를 했고요. 그 밖에도 아마존이나 메타 그리고 트위터, AT&T 같은 기업들도 대면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금년에도 이 CES가 상당히 맥이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오미크론 변이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공업계에도 직격탄을 날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 23일부터 해서 1월 초까지 미국의 항공 수요가 한 1억 900만 명 정도, 한 1억 900만 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옮겨 다닐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당한 차질을 빚을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편을 보면은 결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24일, 25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4,300여 편 정도가 결항을 했고 미국만 하더라도 500편 정도가 결항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지연된 항공기 편수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9,000여 편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제때 못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돈을 쓰고 싶었는데 못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경기 회복에 상당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비행기를 안 탄 게 아니고 비행기가 네. 안 움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승무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이나 이 감염 때문에 격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검사를 받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조종사나 승무원들이 부족해서 비행기를 못 띄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델타나 유나이티드 그리고 독일의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에도 조종사가 없어서 비행기를 못 띄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현재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으로는 지금 이제 발병해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얘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부스트샷을 맞으면은 뭐 항체 능력이 뭐 35배가 높아진다 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콜롬비아 대학하고 홍콩 대학이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그런 논문인데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2차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생긴 항체 중화형 능력이 굉장히 낮고 또 3차 부스트샷을 맞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당 기간 짧은 기간 동안은 면역력이 올라가겠지만은 오미크론을 갖다 방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가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으로 항체가 생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지 않는 한 네. 백신으로 오미크론을 갖다가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미크론 변이라는 게 항체를 갖다가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변이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뭐 독감 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오미크론도 이제 백신을 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 전염력이 세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웬만한 마스크로도 막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CNN이 의료보건 전문가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게 첫 마스크 같은 경우는 장신구에 불과하다라고까지 그렇군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을 막으려면은 미국 기준으로 N95나
KN95 정도 되는 마스크를 쓰거나 적어도 수술용 보건 마스크 정도는 착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N95나 KN95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져서는 KF94 마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이외의 마스크들은 거의 막아주는 능력이 떨어진다 안 되는군요. 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것마저도 없다면은 말하자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장신구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마스크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KF94 정도 되는 그런 마스크가 없다면은 실내 행사에 참가하는 거는 아예 포기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KF94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또 다시 또 일본 쪽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다음 이슈, 일본의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후지산 대폭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 뭐 지진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지나치다는 표현이 좀 그거 합니다만은 지진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 소문도 많고 루머도 많은 네.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돌고 있는 얘기가 후지산 대폭발과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촉발된 계기가 지난 3일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 야마나시현에서 4.8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 3시간 뒤에 와카야마현에서 5.4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소규모 지진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야마나시현 같은 경우에 후지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게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해서 일본 정부 당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지역들이 과거에도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난 지역이고 네. 이게 후지산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불안과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희 오프닝 벨 또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전문가들 예상 어떻게 됐을까요? 후지산 뭐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어떤가요? 그 일본의 시사 주간지 중에 주간 현대라는 그런 잡지가 있죠. 네. 이 잡지가 후지산 폭발에 대해서 분석을 한 기사를 썼는데 네. 이번에 만약 지진이 후지산 마그마가 움직여서 일어난 지진이라면은 이건 이변이다. 그리고 대폭발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 과거에도 후지산 폭발한 적이 있나요? 후지산이 많이 폭발을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1200년에 걸쳐 가지고 네. 모두 11번 폭발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는 1707년 12월 달에 일어난 폭발이었는데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지금 지진이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1200년 동안 11번이라 그러면 대략 100년 조금 남짓 만에 한 번씩 폭발을 일으켰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네. 그런데 300년 동안 이 후지산이 폭발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마그마가 그만큼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볼 것 같으면은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거 없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할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지산이 또 도쿄 인근이잖아요. 또 어떻게 네. 대비가 잘 돼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일본의 지진 관측 시스템은 거의 뭐 갖출 수 있는 것만큼 거의 네.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본 정부 당국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후지산에 폭발이 일어난다면은 적어도 몇 주 전 네. 내지는 한 달 전에는 그 전조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뭔가 하면은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는 이미 이 한 달이나 몇 주 네, 전에 알 수 파악을 있지만. 할 수가 있지만은 과연 이 폭발이 어느 정도 폭발이냐, 그냥 소규모 그렇죠. 폭발로 끝나느냐, 아니면 대규모 폭발로 이어지느냐 하는 거는 폭발이 일어나고 난 뒤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가 지나야지만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규모 폭발이다 해서 네. 폭발이 일어나고 난 뒤에 대피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런 네.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는 뭔가 하면은 후지산에 폭발 조짐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피해라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막 폭발을 하게 된다. 그럼 네. 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봐야 네, 될까요? 후지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편수풍을 타고 그 화산재가 한 2시간 만에 일본 도쿄에 도달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1707년에 이 후지산이 폭발을 했을 때 도쿄의 화산재가 2cm 정도 쌓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도쿄에 화산재가 0.5cm만 쌓여도 이 신칸센이 멈출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랬지만은 네. 전화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통신망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망이 마비되면은 인터넷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이런 것까지도 다 먹통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부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혹시 사상자가 생길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만약에 일본이 이래 가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요.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또 그 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 일본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빚어졌는가 하면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보험 사고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 보험 회사들이 네. 해외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팔고 그 자산을 달러로 엔화로 바꿔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세계 금융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후지산이 만약에 폭발을 하게 된다면 네. 상당한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좀 조용히 잠잠히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 오미크론이 항공업계를 강타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후지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이슈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중국 소식이네요. 중국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처럼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로 바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학원으로 진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대학원 시험을 갖다 카오이엔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은 학기가 여름 학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 이제 말하자면 그 카오이엔 시험을 치르는 그 상황인데 이 대학원 응시자가 모두 몇 명이었는가 하면 457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 언뜻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네. 중국의 금년도에 대학교 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1,0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80만 명 대 457만 명 그러면은 대학교 입학생의 거의 40%가 대학원에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원을 거의 이젠 필수 코스로 본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대학원 진학하는 사람이 39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2017년에 2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2017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하고 대학원 진학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하고 지금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 80만 명 정도 늘었고 한 20만 명, 한 20% 정도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학원 진학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 난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중국에서 대학원 진학이 늘어나는 경우 이런 상황은 사실상 아무래도 뭐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그 2017년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대학원 진학자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진출을 하지 않고 대학원 진학으로 진로를 바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사회로 나갈 텐데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대학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더 나쁠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한 해에 1,000만 명씩 쏟아지는 대학 졸업생을 갖다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하고도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네. 60%가 일자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교육 철폐했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대학 졸업생들이 좋아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학원 강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학원 강사 자리가 한꺼번에 졸지에 없어지는 바람에 네. 대학원 진학자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풀이를 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